안녕하세요. 최준영 선사입니다. 그 학교 안전 공제에 대해서 제가 쉽지 않은데 파열 최근에 진행하고 있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다가 남겨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의 링크에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남겨놨습니다. 12급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를 남은 자라고 해서 노동능률은 15%, 급수는 7급이지만 저희가 계산하는 거는 15%로 계산을 합니다. 어, 근데 왜 15% 아닌가요? 5mm 이상이면 14급이라고 하셨는데 14급에 보면 어디에도 이렇게 다리에 장애가 없던데 왜 14급이라고 하냐? 뭐 학교안전공제 자문하셨다라는데 모르는 거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아무리 14급을 찾아봐도 없다. 왜 14급을 적용하냐? 12급 7호 에 해당해서 15% 아니냐. 그래서 신체 등급 노동 상실은 찾지 마시고 제 블로그에 보시면 다운이 다 제가 다 모아놨어요. 시행력 등급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작년 2월 14일 날 선고 난 걸 보시면 내용을 아실 수가 있어요. 뭐 등급 판정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 측에서 세부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2021년도 10월 8일 날 제정 시행했고요. 이 세부 기준에 따라서 해라. 그래서 이 세부 기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 세부 기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요 관절 측정 기계에 대해서는 KT 뭐 1000, 2000 GNIB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텔러스라고 하는 기계는요. 웃긴 게 뭐냐면 2, 30도 굴곡 뭐 이렇게 세부적인 그것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측정해라. 텔러스 기계는 이게 각도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텔러스로 측정을 해 가거나 KT1000으로 측정해도 해당 장애 심사는 까다롭게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GNIB 측정 기계를 가지고 그 곳에 가서 대학병원에 의뢰를 해서 GNIB 측정 기계로 측정을 해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텔러스라 하더라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 측은 GNIB로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측정해 오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건축 환축의 차이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엄청 까다롭죠. 예. 그리고 법원에서는 생리적 동요까지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진단서의 의사 선생님한테 생리적 기능 동요까지 작성을 해달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5mm에서 10mm 미만인 경우에 14급을 세부 기준에 인정한다. 왜? 14급에 없는 거는 해당 시행령 그 장애 등급표에 그 등급표를 모호하게 써놨잖아요. 그 등급표를 기준을 적용하는 세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그게 보면 내용에 10mm 미만이고 5mm 이상인 경우에 14급을 인정한다는 거죠. 5mm 이하는 장애 인정 안 합니다. 그것도 GNIB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기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또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마지막 여기에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5mm 이상을 끊어가도 등급 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아니고 학교안전공제 보상 쪽에서 봤을 때 수술, 그 다음에 의학적 검사, 그리고 치료 경과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기록을 싹 다 띄워야 돼요. 장애 진단서만 있으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자기들이 봤을 때 14급이 안 된다고 보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꼼꼼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5mm도 이렇게 어려운데 10mm는 더 어렵습니다. 10mm 이상이 돼도요, 여기 보시면 기수술된 상태라면 재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측정해라. 그러니까 한 번 수술해서 와서 10mm 이상 됐다고 해서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세부 기준에 보시면 적절한 수술적 치료 후 증상이 고정된 경우 다시 재수술을 해서 두 번째 수술까지 했을 때 10mm 이상 나오면 인정하겠다. 하지만 재수술을 하고 다시 장애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2급 15% 받는 거 꿈도 꾸지 마라 이겁니다. 꿈도 꾸지 마라. 지금은. 예, 꼼짝 마라. 언제부터? 2021년 10월이니까 현재 여러분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측 내측 인대 파열은요 거의 장애 없다 보시면 되고요. 전후방 십자인대, 특히나 전방보다는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하신 분들 5mm 이상은 나온다고 봅니다. 거의. 근데 10mm는 재수술 하시고 나서 해야 된다. 다시 측정해야 된다. 어렵죠. 예.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 수술했을 때도 10mm 좀 될 것 같으면 그냥 아마 재심사 해갖고 등급이 14급 나올 텐데 소송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세요. 십자인대 파열되는데 수술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 5mm 이상 나온다고 해서 됩니까? 요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안 될 확률이 높은데 왜 수술을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소견과 사유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수술 안 했다고 해서 장애를 인정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술해라 학교안전공제에서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동 능력에 다소 지장은 있다. 뭐 보조기를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준이. 근데 어디에도 여기도 보시면 심하게 뭐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보조기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세부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술하면 동요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제 측에서는 수술하고 청구하셔라 라고 안내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파열이 되고 나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아마 다른 AI라든가 물론 AI도 제 글을 퍼가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겠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올려놓은 것들 아마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내용은 파일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공개를 해놨으니 읽어보시고 또 그만큼 어렵다. 예, 전문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 유튜브나 제 블로그도 일반 분들이나 의뢰하시는 고객분들도 보지만 손해사정사를 합격하고 얼마 안 되거나 또 경험이 오래됐다 해도 학교안전공제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저는 언제나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할 마음이 있고요. 이런 지식들이 널리 퍼져서 여러분도 많이 도움을 받으시고 또 동종업계에서는 절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고 해봐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셔서 정보가 오픈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실제 경험하시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 제 연락처는 이렇게 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